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곳. 내륙과 통하는 바닷길이 한눈에 보이는 옥녀봉에는 강경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결 포근해진 바람을 따라 차차 느려지는 물길을 따라 와, 잘 보인다. 그러게. 와, 물이 참 맑죠? 네. 여기가 이제 옥녀봉이라는 곳인데, 네네. 높지는 않지만 이곳에 올라오니까 사방이 다 보여요. 맞아요. 네. 광활하게 이렇게 펼쳐진 네. 이 강경의 모습이 네. 한눈에 들어오네요. 물길이 진짜 멋지죠. 네. 여기가 옛날에 강경포구라고도 했고. 네. 바로 이 그, 부분이 네. 이제 강경포구예요. 그래서 네네네. 서해 쪽에서 이제 바닷물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대요. 그래서 네네. 뭐 소금이라든지 뭐 새우 같은 것들 여기까지 네네. 싣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하역을 하고 이런 또 작은 백길을 따라서 계속 뭐 부여라든지 이런 위쪽으로 이제 더 올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곳 강경이 젓갈이 유명해졌나 봐요. 그렇죠. 네.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죠. 소금이 일단 들어오고 네. 생선이 이제 해산물들이 들어오니까. 네네네. 예.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음, 이번 여행이 좀 기대가 벌써 딱 되네요. 맞아요. 저희 이번 여행하면서 음. 충남에 곳곳에 숨은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저희들의 또 이야기도 또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충남 뭐 계룡이라든지 네. 논산 이렇게 강경 이런 곳을 쭉 둘러보면 문화와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역사와 문화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고 네. 어찌 보면 벌써 3월이 반이 흘렀는데 감상 좀 한번 해봅시다. 네.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젓갈 전시장 배처럼 네. 만들어놨네. 진짜 배인가 보다. 우와, 배를 개조해서 만들었나 봐요. 와, 강경 젓갈 전시관입니다. 여기 옛날 강경이 지금 옛날 거라고는 할 수 없고 네네. 뭐 근현대요. 90년대 한일은행 이후 차림. 이때 뭐 이렇게 중림소원이나 뭐 팔계정, 임의정 이런 그 옛날 건물들 사진이 좀 있고요. 원산과 더불어 조선의 2대 포구였던 강경포. 수운이 잘 발달된 천혜의 내륙항이었던 강경은 서해안의 각종 해산물과 교육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했던 역사 깊은 수산물 집산지였습니다. 이 젓갈 시장 젓갈 진짜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먹고 싶어. 와, 여기는 토굴인가 봐요. 이 토굴처럼 꾸며놨구나. 와, 왠지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냉장고 같이. 그러게요. 와, 냉장고 같네요. 여기 강경이 굉장히 내륙 중에서도 좀 약간 깊은 내륙인데 어떻게 이곳에 젓갈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강이 많이 막히고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제 삼국시대, 백제시대에는 이제 백제가 외국으로 나가는 통로 예.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하구뚝까지 막혀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여기에서 숭어를 잡아먹었어요. 여기는 내륙에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육지 속의 항구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여기는 바다와 같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태안이나 이런 때 소금 여기도 이제 염전이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소금이 이제 주산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고 온갖 수산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전부 배로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동해바다나 부산에 있는 해물까지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전에는 냉장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소금에 절이는 그래서 염장법이 젓갈이 예, 발달이 돼서 이제 절이는 생선들이 많이 팔리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젓갈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온도를 제대로 이렇게 유지를 잘해야만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토구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렇게 땅을 파서 네, 혹은 파서. 산을 파서 예, 이제 굴을 이제 조그만씩 다들 조그만 굴을 집집마다 굴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저희 집도 굴이 있어요. 네. 집을 질 때는 언덕에다 항상 굴을 하나 파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젓갈도 하지만 김치나 이런 거 채소 같은 것도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할 예, 저장고가 다 이렇게 토굴이 조그만 게 다들 언덕 밑에 있게 됐죠. 그럼 그 시대에 논산 강경에 네. 그 상권도 상당히 번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대 시장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여기가 이제 가장 내륙 깊숙한 곳이다 보니까 모든 산물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고 개항이 되기 전부터는 개항의 대음과 동시에도 그렇지만 애국의 상품들이 여기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이제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잘 되기도 하지만 이쪽 밑에 지방으로서는 여기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 커질 수 있었군요. 네. 젓갈의 고장 강경에서 만나는 바다의 맛.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쪽은 또 시장하고 다르게 큰 젓갈집들이 많네요. 오래된. 맞아요. 새우젓이다. 많죠? 네네네. 근데 크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새우젓은 보통 좋은 새우를 참새우라고 해요. 네. 참새우라고 하고 잡히는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게 부르고 있죠. 음력 5월에 잡히는 새우를 가지고 잡은 새우를 오젓. 오젓.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가장 새우가 그 튼튼하고 그 해가지고 살도 많고 하는 새우죠. 최고의 새우죠. 네. 육젓. 어.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잡히는 새우를 추젓이라고 하고요. 오, 가을. 이 위에도 뭐 대떼기 새우젓, 뭐 잡새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새우젓은 참새우젓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 여기 있는 새우젓. 네. 보통 이런 새우젓 말고 우리가 이제 생새우로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하는 새우젓은 대부분이 대떼기 새우예요. 껍질이 좀 두꺼운 새우. 얘네들은 껍질이 얇으면서도 살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맛있겠다. 부드럽죠. 그리고. 확실히 이 6월 잡은 그 새우들이 훨씬 더 빛깔도 좋고 크기 사이즈도 크네요. 네네 맞아요. 씹히는 맛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이제 김장용은 이제 추젓이나 오젓 가지고 이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은 저렇게 살이 많고 그 좋은 새우로 쓰면은 더 시원하고 맛이 있죠. 아, 네. 와, 네. 이 앞에 있으니까 침이 막 나오고 군침이 돌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한번 맛 좀 볼까요? 네네. 네. 네 이왕이면 육젓으로 드셔보시죠. 아, 이렇게 비싼 거를 먹으면 와, 안 되는데. 맛있겠다. 여기. 아우, 빛깔이 아주 뽀얗네요. 짜죠? 아니 근데 어우, 짜요. 내 온몸에 전율이 끝맛이 계속 짠맛이 남는 게 아니라 새우의 그 은은한 그러죠. 그 고소한 그런 맛있는 그런 맛이 네. 계속 나는. 젓갈이나 모든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소금이에요. 네. 간수가 3년 이상 빠진 소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짠 듯 하다가도 끝맛이 뒷맛이 좋아요. 예, 네. 그 다다분한 그런 맛이 있죠. 네. 고소하면서. 그 지역마다도 그 젓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강경에서는 어떤 젓갈이 많죠? 강경은 대한민국 그 젓갈 유통의 한 그전에는 70% 정도 점유를 했다가 지금은 뭐 곰소라든가 외곽에 많이 그 생겨나면서 저희가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물류의 그 많은 부분을 강경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젓갈은 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바다 향기를 실어 나르던 물길. 강경의 물길은 한때 번성했던 조선 후기와 근대 강경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륙 철로와 물길의 변화가 가져온 강경의 성쇠. 번성했던 강경의 이야기가 봄날처럼
다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샛노란 저고리에 다홍치마 떨쳐 입고 계룡산 구심이를 열흘 만에 다녀왔어. 갈 때건 조금만 돌아올 길 서러워. 저고리 앞섭에 눈물꽃이 피었네. 어우, 해가 아주 따뜻하네요. 네. 네. 아, 날씨 정말 좋다. 아, 이 봄꽃들 핀 것 좀 봐요. 야, 보라색 꽃들이 네. 많이 올라왔네. 아, 비도 오고 또 햇볕도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예. 네. 이제 진짜 봄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긴 겨울이 가고 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어요. 예. 선생님 그 봄 냄새라고 아세요? 그렇죠. 봄 냄새, 풀 냄새도 나고, 네. 예, 풀 냄새. 딱 봄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돌다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미네다리인가 보다. 그렇죠? 아, 그 네. 강경에 유명한 미네다리. 아우, 야, 우와. 진짜 오래돼 보이네. 와. 이런 물가에도 옛날에 배를 묶어놨던 포구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아, 기둥 그런가 같은 게 있는 봐요. 거. 네. 갈 때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니까 무슨 겨울과 봄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둥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졌는지 좀 알겠네. 네. 신기해요. 이렇게 돌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그쵸, 딱 그쵸. 있는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반달 모양 아치로 돼 있어요.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또 보니까 네. 여기에 그 용머리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쵸? 네네네. 와, 이게 이제 무너졌던 다리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옛 것과 지금의 것이 이렇게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참 경이롭기도 하고, 네. 또 돌들이 굉장히 무거운 돌들이 서로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네네네네. 모습이 우리가 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음. 많은 의미가 좀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역사물들을 이렇게 좀 만나면 역사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우리를 반영해주는 거울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훨씬 더 겸허해지게 되고 역사물을 바라보면 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제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화가의 붓끝에 봄이 묻어 있습니다. 투명한 봄하늘 아래 비친 지난날 삶의 이야기. 강경이 여행길에서 만난 오늘의 이야기 또한 역사가 되겠죠.
계룡산 산불봉 줄기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도자기 술천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사실 이천이 하면은 뭐 백자가 있고 또 네네. 강진하면 청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충청권에는 분청사기가 분청이 있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계룡산 자락에 이렇게 멋진 예술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예. 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네. 상쾌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인사 나눠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오셨네. 네, 눈이 아우. 와가지고 네.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어젯밤에 비도 오더니 뭐 또 눈까지 그러게요. 같이 왔어요. 예. 아, 진짜 멋지네요. 와. 아 오늘 이렇게 너무 멋있는 날 아, 그러게요. 오셨어요. 네.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밑에는 이제 그 꽃이 피는 이 네네. 시기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예 이런 귀한 날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계룡산의 어느 부분이에요? 아 저 계룡산에 아주 전기가 좋다는 산불봉이고요. 어. 저 산불봉은 여기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네네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명터입니다. 복 받은 자리네요. 아, 예. 공방에 한번 들어가 예, 볼까요? 예, 들어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 여기 이렇게 전시가 돼 있구나. 예, 여기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예, 분청사기 기법을 이렇게 한 군데 네. 모아놨는데 이렇게 한번 그 과정 시기적으로 다른 거니까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예. 와, 정말 아름다운 공방인데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고려 시대에는 청자,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백자와 또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고 또 예. 예, 발달을 했다고 들었는데 분청사기에 예.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분청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쉽게 풀이한다면요. 네. 청자는 청자인데 분을 받는 청자, 줄여서 분 받는 청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더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려 시대 이제 후기 때 나타나는 양식이고요. 네네. 그리고선 한 200년간 만들어져 가지고 16세기 중반에 이렇게 사라진 기법입니다. 분청사기 기법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늦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이렇게 삐죽한 도구로 네네. 이렇게 날카롭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흙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 은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은각 기법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그림만 남겨놓고 이렇게 긁어낸 것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박지 기법이라고 해요. 쉽죠, 같이. 근데 옆에 긁어낸 것은 이제 박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아예 도장을 찍으면 빠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막 이제 꽃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찍습니다. 둥그런 접시처럼요. 그래서 인화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예, 도장인자, 꽃타자고요. 예,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붓자국이 나죠. 네네네. 예, 이걸 쌀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귀알로 이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귀알 기법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계룡산에서만 유일하게 대량 생산된 도자기가 있는데 이렇게 검정색 안료로 네. 그림을 그린 이쁘다. 예, 세철자 그림화자 철화분청사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청자와 백자, 그리고 한국의 3대 도자기의 하나인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다양한 기법으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철화 분청사기는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스러운 그런 도자기 네. 가운데 네. 이렇게 정말로 달같이 동그란 도자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도자기예요? 아, 이제 이 작업은 네.
내가 이제 현대화 시킨 나만의 스타일 작업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티브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그 달랑아리를 이제 이어받아서 그걸로 작품한 작업이고요. 네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스타일이었다면은 예전에는 그 철화분청사기에 좀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네. 그 예전에 옛날에 뭐 비해서는 좀 요즘 현대적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더 자유분방해지고 네. 좀 회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작품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아, 예. 그 일단 철화분청의 그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그 추상적인 문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화적이라고 하죠. 해학적이고 네. 이런 문양들이 저 현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소재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나는데 이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550년의 저 역사가 이어져서 마무리 때 이렇게 문양 대표적인 문양으로 나오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철화부청의 해화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도자기보다도 가장 으뜸인 도자기라고 많이들 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이 물고기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어떤 물고기예요? 그 일단은 그 원나라 때 네네. 그 고려 개경에다가 쏘가리라는 물고기로 그림을 보냅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 계룡산에서는 특이한 이 도자기 그 물고기 나왔는데 이름은 누치라고 합니다. 누치. 예, 누치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 이제 쏘가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네. 쏘가리의 특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거의 공주 계룡산 철화분청의 대표적인 마크가 돼 버립니다. 아. 분청 중에서도 이쪽에서는 이제 철화분청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이제 특징은 일단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룡산에서만 이 철화분청사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다른 분청하고 이제 특이성을 나는 것은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해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월등하게 예술적 가치가 높여 있습니다. 네. 그 학봉리 가마터는 국립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는 몇 안 되는 그런 도요지 중에 하나고요. 발굴 조사를 3번씩이나 한 곳은 또 이곳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가치가 다른 도자기보다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자백자는 왕족을 위한 관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분청사기는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자기 10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기장들이 그걸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한국의 서민적인 도자기라고 네.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공예의 대표적인 이제 그 특성을 나타낼 때 이 분청사기, 특히 철화분청사기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화가의 붓은 자신만의 색을 담아 종이가 아닌 도자기 위를 그려갑니다. 계룡산 철화분청의 쏘가리가 질박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계룡산에서 피어난 철화분청이 꽃처럼 피어오릅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이야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삼정 선생님 기념비네요. 예. 공유 한번 할까요? 예. 네.
여기 기념비에 보니까 예. 그 일본 도자의 시조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여기 보면 일본 자개 시조라고 써 있죠. 예. 사실은 그 굉장히 일본 도자사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1579년에 태어나셔서 1655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당시는 임진 정유재란을 통해서 조선의 사기장들이 다 일본으로 끌려가는데요. 대략의 인원은 한 1000명 이상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도기 자기를 만들던 당시의 일본 상황에서 하얀색의 백자를 만드는 자기질 도자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최초의 자기질 시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삼평은 어떤 행적을 갖고 있냐면요. 일본에 최초로 끌려간 것이 이제 가라치어져서 다꾸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 이삼평은 16년 동안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어봤자 백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저하도의 도자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도자기 재료를 못 찾았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선의 백자를 만드는 것을 그리워해가지고 백자 흙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1616년에 아리따 이즈미야마라는 산에서 하얀색 백자광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도자기로 부상하게 됐고요. 이삼평은 평생 동안 고국이 그리워가지고 이분이 평상시에도 그 달을 보고 창가에서 달을 보고서 고향을 그렸다 해가지고 그런 법명이 붙었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 공주 계룡산에 대해서 많은 그 그리움이나 애양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도공의 마음이 이역만리 떨어진 고향까지 전해진 걸까? 계룡산 특유의 철화 분청사기의 꿈으로 이어진 그의 장인 정신은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삼평 공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만이 가진 독특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길 건너에서 여기 보니까 동굴이 너무 예쁘게 있었는데 저희가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이 우와. 우렁차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아주 네. 근데 이 동굴이 참 멋있는데 예. 어떠한 동굴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이 동굴 이름은 네네. 궁우라는 동굴 이름이 있습니다. 오. 이 궁우는 뭐냐면 네. 조선시대 초기에 굴의 어원이에요. 궁우.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굴이고요. 그러면 이 굴이 왜 파였나 궁금하시죠? 네. 이 굴을 파면은 산골이라는 한약재가 나와요. 산골이요? 예, 산골은 뭐냐면 옛날에는 어머님들 이제 산모께서 네. 철분이 부족할 때 먹는 그런 한약재였고요. 동우유 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산골을 캐다 보면 돌이 많이 깨지겠죠. 네네. 그 돌이 이제 중요해. 이 암석의 종류가 중요한데 이 돌은 지구상에서 1250도에 녹는 유일한 암석이에요. 신기하죠? 네네. 예, 그래 장석이라고 하는데 이 장석은 도자기 유약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없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 예, 도자기 그래서- 원료로 이렇게 쓰 예, 예. 도자기 유약이 있죠? 반짝반짝 네네. 빛나는 거예요. 예, 도자기 피부 맺는 거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또 더 의미가 있는 건 돌 속에는 이렇게 검정선에 철분이 껴 있어요. 네. 반전처럼. 이것이 철화분청사기를 만드는 안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굴이 다양하게 몇 가지가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동굴입니다. 그러면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네. 언제 그럼 이게 아, 예. 예. 이 동굴이 지정된 거는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4월 16일 날 지정이 공주시 향토사적 30호로 지정이 됐고요. 네. 전국 최초로 도자기 재료로 지정이 된 것이 이곳입니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철화 분청사기의 유약과 철화 원료로 쓰이는 장석. 조선 최고의 철화 분청사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아, 예. 지금 보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잖아요. 예. 그냥 망치로 깨면 잘 깨지고요. 가루가 이제 되는구나. 빠면은 잘 빠집니다. 아. 그래서 아주 쉽게 빠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하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네. 이 하소는 뭐냐면 가마에다가 한번 이 돌을 버요. 네. 보면 이게 아주 벗어 나온 거는 쉽게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석푸석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유약으로 쓰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학봉리 국가사적 3.13에 나오는 가마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썼구나. 예, 예. 아. 500년 전 끊긴 조선시대 철화분청 안료의 맥. 이재왕 작가는 이 계룡산 철화분청의 맥을 이으며 자철석 안료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년이 넘는 한반도의 도자기 역사 중 단 50년 만에 자리하고 있던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그는 왜 그토록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도자기를 복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것일까요? 아마도 아직 다 전하지 못한 철화 분청사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오늘도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촉감. 그가 빚어내는 것은 과거이고 현재이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와, 되게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작품 하시는 거 보니까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열정적이시고 또 힘이 또 넘치시는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보셨죠? 네네. 이 분청사기 자체가 기법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요. 우선 하얀 분을 바른 거는 예쁘게 더 하얗게 해서 분칠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분칠이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붉은색이 있고 네네. 검정색이 있는데 이 붉은색은 산화철이라고 산화 이제 공업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그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검정색을 내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건 우리 고유의 색인데 한 가지는 검정색 먹 있죠. 먹으로 이제 한국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도자기에서 검정색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이 자철석이라는 안료인데 아까 동굴에서 이렇게 철봉 뽑는 거 네. 봤죠. 철화분청사기가 이제 핵심은 철화라는 거, 셋철자 그림화자잖아요. 철가루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단절된 안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붉은색의 공업용 안료로 이렇게 지금 작가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찾은 이제 그 자철석은 여기 구무동굴에서 캐면서 이 검정색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절된 검정색을 다시 찾았다고 하고 생각하시면 네. 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예. 선두주자 역할을 하셨네요. 아, 그런 거 적절성이 맞아요? 맞죠. 네, 이제 이 고맙습니다. 산화철은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건데 예. 지금 이제 자철석을 이제 그 돌에서 분리해 내셔가지고 예. 이제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복원해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재료가 복원이 되면 하야할 일이 사실 참 많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는 3대 전통 조작이 있는데 청자, 분청사기, 백자잖아요. 네네. 청자는 전라도 강진, 그다음에 백자는 경기도 광주인데 불행히 그 가운데에 있는 분청사기 최대의 메카가 계룡산인데 네. 이 문화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우리 동학사 보면은 도자기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상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분청사기 최대의 메카로 거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노력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네. 그 이제 도자기한 사람이 이제 전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술인부터 아니면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의 이 철화분청사기를 다시 한국의 최고의 또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공 2, 3평의 예술혼이 가득한 공주 계룡산 자락. 이곳에서 피어오르는 가마의 온기가 많은 도자 예술인들의 열정에 불을 지펴 끊겼던 철화 분청사기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봄빛이 완연하네요. 이렇게 네네. 풀 같은 것들이 이제 푸르푸르 회색 올라오고. 네, 하얗게 올라오고 땅도 이제 다 녹아서 네네. 이렇게 좀 촉촉한 느낌이 많이 있죠. 맞아요. 와, 계룡문이네요. 그러게요. 네. 야, 멋지게 전왔네요. 와. 계룡시의 관문 계룡문을 지나자 쭉 뻗은 도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 이제 목련도 몽우리가 다 져가지고 이제 피기 네. 일보 직전에. 아, 정말 아름답네요. 오, 돌색 좀 봐요. 네. 네. 오랜 세월의 흔적인 것 네, 같아요. 세월이 묻어나네요. 네.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처음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분위기 아주 멋진데요. 조선시대 예학을 집대성한 사계 김장생. 고택에는 예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김장생 선생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계 선생님은 그 당대 최고의 학자, 그러니까 문헌이라는 어떤 호까지 받으실 정도의 그분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계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원래 사계 선생님은 예. 그 21살 때 파주 그 구봉산에 계신 구봉 선생님한테 가서 예학을 이렇게 배우셨고 그런 다음에 저 30대 때는 밤나무굴에 있는 율곡 선생님한테 가서 그 사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그 구봉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한테 배운 성리학과 예학을 접목을 시켜서 기호학 쪽에 아마 그 예서를 상내비오나 가래집남 그런 거 여러 책을 그 예서를 발간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는 사계 선생이 조선 중엽 시대에는 최고의 예학자로서 나라 쉽게 따져서 왕은 왕도의 길을 걸어야 하고 국민은 왕을 섬기면서 뭔가 나라를 안정을 찾는데 서로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는 게 그 사계 선생의 그 지론이었었죠. 기품 있는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곳. 고즈넉한 고택에서 김장생 선생의 삶이 전해오는 듯합니다. 아, 이쪽에 또 이렇게 문이 있구나. 이렇게 네. 넘어갈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거하시던데 네. 여긴 자녀들이 기거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오, 문소리가. 아, 여기가 이제 별당의 이쪽이구나. 원래 별당은 가장 아름답고 뭔가 집에서는 좀 떨어져야 그렇죠. 젊은 사람들. 신혼생활하기 딱 좋게. 안채와 담장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 지어진 별당. 이곳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깃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별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안채를 조금 벗어나서 몇 발자국 안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예쁜 또 집이 또 한 채가 있어요. 아마 그 사과 선생님께서는 네네. 그 선조님께서는 집을 지시고 몇 년 지나서 이 별당을 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마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은 어른들한테 이야기로는 며느리를 볼 때는 3년씩 여기 와서 시집살이를 안 시키고 너희들은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돌담 안에서 묶여서 생활하지만 너희들은 친정에서 배운 가게를 너희 남편과 같이 이 집안의 가게와 접목을 시켜서 저 보이는 부봉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이 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거지를 보고 스스로 배워라. 네. 부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굉장히 옛부터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그리고 정말 요즘 말로 현대적이신 부모님이셨네요. 그 사계 선생님의 어떤 일화를 얘기할 때 그 돼지고기하고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던데. 네. 그 할아버지 제사 때 네. 네. 고기를 사다 이렇게 기둥에다 만들어 놨는데 네.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놈을 물고 도망가는 걸 보고 아, 그걸 뺏는 것보다는 후죽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 되니 마저 그놈을 먹여라. 오죽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으면 그러느냐 하면서 이 동네에는 사계 선조님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네. 집을 짓더라도 굴뚝을 연기가 나오는 굴뚝을 얕게 하면은 그게 땅으로 이렇게 구름과 눌려서 이렇게 되는데 높은 굴뚝은 불이 잘 내지만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배고팠었을 때 얼마나 그 연기를 보고 네. 어, 부럽겠어. 예. 그래서 고기를 다시 사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그런 마음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은 신독제 그 할아버지께서는 더 훌륭한 그 아버지 가업을 계승한 훌륭한 예학자가 한 집안에서 문미에 이렇게 둘이 배양이 됐다고. 생각이 사료가 굉장히 깊으셨던. 네. 진짜 굴뚝이 낮네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낮아요. 아직 색이 좀 참 예쁘죠? 계절이 조금 이르긴 한데 네네. 여기 이제 철쭉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지금 한 5월쯤 되면 아마 흐드러지게 핀다 하더라고요. 정말 뒷뜰이 아름답죠. 어때요?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소감이? 아, 정말 그 김장생 선생님의 음. 가족 사랑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까지 또 배려하는 그 마음이 정말 또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철쭉나무들이 쭉 있는 걸 보니까 네. 사람이 꽃이 이렇게 막 피고 만발하면 꽃을 보면 마음도 되게 넓어지고 맞아요. 예뻐지잖아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나 손주 며느리들을 보라고 또 철쭉도 많이 심어놓고 맞아요. 또 따로 이렇게 네. 나가서 너희들은 좀 자유롭게 우리를 그냥 보면서 네. 배워라 이런 네. 그 뜻 같은 굳이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 참 넓은 그 어떤 선비의 정신 네, 그런 것들 아량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네. 큰 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서. 네. 고택의 아름다운 철쭉꽃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이제 막 움튼 꽃봉오리가 화가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고택을 아름답게 물들일 계절이 화폭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앞산 뒷산 진달래 불긋불긋 피고요 우물가에 개나리 향기조차 짙었어라 술을 모는 공부는 이략길길 가고 하늘 높이 둥달새는 지지리 베베 지적이며 새봄을 노래하네 금수강산 삼천리에 꽃피고 세우는 봄이와 오랑나비 흰나비 꽃을 찾아 날아드는 봄이와요 두둥실 춤을 추자 살랑대는 바람에 파릇파릇 싹둑고 갱화도와 가득히 수줍어 서방을 졌네 산과들의 처녀들 봄나물 캐고요 옥동들의 피리소리 띠리리 띠리리 흥겨워서 어깨 춤을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지금 새싹이 돋고 있네요. 부드러워진 바람이 초록빛 대지에 다가와 앉습니다. 봄 향기 속에 이어진 삶의 이야기가 담긴 여행길.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담아 전해옵니다. 계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